직장인들 원래 고생한 만큼 좀 성과급 좀 두둑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최근 성과급 얘기로 좀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성과급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증권가에서도 네. 그렇고 SK하이닉스 성과급 얘기가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비단 네. 여기뿐만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작년에 이미 받았는데 네. 지금 시점에 또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아마 예. 많은 분들이 꽤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일 텐데 사실 네. 이제 투자하는 이슈와는 좀 별개긴 하지만 이게 결국은 이제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투자랑 아예 관계가 없다고도 볼 수 없어서 오늘 이 이슈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네. 작년 연말에 SK하이닉스 성과가 굉장히 화제였잖아요. 기본급의 2,964%를 지급을 했고 성과급만으로 평균 1억 4천만 원 수준을 받았거든요. 너무 부럽습니다. 그렇죠. 많은 네. 직장인들이 박탈감을 느꼈을 거고 네네. 심지어 이제 삼성전자 직원들도 네. 이제 이 성과급 규정에 대한 불만이 그때부터 좀 서서 아.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네.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대규모 성과급을 줄 수 있었던 거는 이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줍시다라고 이제 노사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과 선정 기준도 원래는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약간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이제 정의를 했었는데 이거를 2021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좀 명확하게 바꿨습니다. 사실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거는 기준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거나 뭐 진짜 이렇게 복잡해서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여기에 뭐 감가상각비, 뭐 자본 비용 이런 거 들어 반영하고 이러면 성과급 재원이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회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불만들이 좀 있었고 이거를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바꾸면서 성과급 기준이 굉장히 명확해졌는데 이 성과급 지급 상한선도 원래는 있었어요. 이게 기본급의 1000%였는데 이 상한선도 폐지를 하면서 지금 보시는 이제 2,964%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었던 건데 네네. 지금 이 작년에 지급한 성과급도 화제였지만 올 들어서 계속 이제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예, 예. 이렇게 실적을 이렇게 올린다면 1인당 성과급 10억 원씩도 열릴 수가 있겠네. 10억 원. 예, 우리가 사실 이제 100만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100만 장자라고 부르잖아요. 네, 네.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15억 원 정도가 되잖아요. 지금 네. 환율 기준으로. 그러면 SK하이닉스 직원들은 다 100만 장자가 되는 거야? 어머나. 라는 얘기가 이제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어머나 어머나. 네. 예. 아, 부럽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지금 머릿속에 일단 삼성전자도 이 성과금에 관련해서 노사합의 네. 중인 거죠, 지금.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사실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1분기 네. 한 47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냈고 예. SK하이닉스 이제 23일에 발표하는데 한 대략 지금 한 40조 원 안팎 이제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워낙 이제 AI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수급 불균형 심화되고 있고 반도체 산업 자체가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게 뭐 처음에는 한 1년 정도 가겠지 이랬던 게 뭐 2년, 3년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 워낙에 이제 반도체 사업으로 벌어들 수 있는 영업이익 전망치가 계속 높아지는 거고요. 초반에는 이게 뭐 HBM 같은 이제 AI를 위한 반도체 수요가 집중이 됐다면 이게 지금은 이제 DDR5라든가 HDD 같은 이제 범용 메모리 영역으로 확장이 되고 있어서 지금 사실 메모리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잖아요. 네. 디램 업체들이 2분기 메모리 가격 협상 진행하고 있는데 2분기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전망들이 높으니까 이제 수요처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미리 구매해서 선제적으로 확보해서 쟁여놓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 가장 후하게 영업이익을 전망한 곳이 맥쿼리 증권인데요. 네. 국내 증권사도 아니고 외국계 증권사가 이렇게 전망을 했더라고요. 내년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전망치를 447조 원으로 내다봤어요. 이 447조 원의 10%면 44조 7천억 원이잖아요. 지난해 말 기준 SK하이닉스의 전체 직원 수가 34,500명인데 그러면 1인당 12억 9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도 한 200조 원 수준인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하나증권이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231조 7천억으로 상향 조정했더라고요. 네. 계속 상향 조정되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1인당 평균 한 5억 8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뭐 하이닉스 직원 입장에서는 올해와 내년 잘 다니면 한 18억, 19억 정도 받을 수 있겠네. 요 정도면 서울 시내 한 이제 우리 보통 국평이라고 네, 네. 하잖아요.
뭐 32평 정도 이제 9평 아파트 한 채 값이 나오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직장 열심히 다녀서 이렇게 성과급 받으면 굉장히 열심히 충성하면서 일하는 직원들도 계속 생기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굉장히 파격적인 성과급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두 팔배로 환영할 것 같은데, 근데 찬반은 좀 엇갈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뭐 삼성전자 아마 종목 토론방 같은 데 가보시면 굉장히 이제 그 성과급을 요구하는 노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걸 보실 네. 수 있을 텐데, 먼저 이제 삼성전자 상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직 노사 협의를 이루지는 못했어요. 근데 워낙 SK 하이닉스 직원들의 성과급이 이슈가 되고 이러니까 삼성전자 노조도 이제 성과급을 우리도 이만큼 달라라고 이제 요구한 게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 사측에서 제시한 거는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네. 거였고, 지금까지는 이제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과 이익 성과급 상한선이 연봉의 최대 50%까지였거든요. 이제 만약에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성과급 재원을 활용하면 이걸 웃도는 수준의 특별 보상이 가능해지는 건데, 네. 뭐 이렇게 10% 이상을 적용해도 대략 이제 맥쿼리 증권이 전망한 삼성전자 내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보면 임직원 수로 이렇게 나눠보면 1인당 평균 3억 9천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 부분 외에도 뭐 파운드리, 뭐 그 시스템 LIS, 뭐 스마트폰, TV, 가전, 뭐 의료기기 이렇게 약간 사무용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부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따라 성과급이 좀 다를 거긴 해요. 네, 그런데 네. 메모리 사업부만 보면 아마 성과급이 SK 하이닉스를 뭐 여기에 못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찬반이 엇갈리는 게, 사실 찬반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돈을 직원들에게 얼마를 보상을 해줄 것이냐, 이거는 기업의 경영 판단인 거고, 네. 그걸로 이제 그 제3자가 왈가왈부할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워낙에 파격적이고 워낙에 큰 금액이니까 이거에 따른 이제 파장이 좀 크긴 해요. 일단 긍정적인 편에서는 보면 워낙 지금 반도체 업계가 이제 치열하게 인재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특히 AI를 위해서 자체 반도체 칩 설계에 나선 빅테크들, 이런 데들이 이제 한국의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의 직원들, 그러니까 이제 S급 인재들을 이제 빼가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뭐 거액에 보상한 파격적인 성과 보상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인재를 영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인재를 지키려면 그에 마땅한 보상안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시각들이 좀 있고, 뭐 이렇게 성과급이 이슈가 되니까 반도체 기업이 국내에서도 보면 이제 정말 꿈의 직장으로 부상하긴 했죠. 이제 일례로 그 구인구직 플랫폼이죠. 사람인 조사를 보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가장 입사하고 싶은 대기업 1위에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번만큼 확실하게 준다라는 이미지가 이제 쌓이면서 특히 이제 MZ 세대 직장인들 사이에서 SK 하이닉스는 가장 가고 싶은 이제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고, 지금 보면 SK그룹이라든가 삼성그룹 이제 채용할 때 그 일괄적으로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그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문제집이 뭐 온라인 서점 이북 전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기도 하고, 뭐 판매량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로 한 40% 증가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이제 최근에 그 생산 라인 직원들 채용하는 거를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는데, 뭐 지금 엄청나게 이제 이슈긴 합니다. 요 생산라인 직업들은 사실 S급 인재라기보다는 막 박사급 인재라기보다는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혹시 전문대 졸업자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뭐 지금 아마 어제부터 이제 어제 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결과를 좀 보긴 해야겠지만 굉장히 이제 경쟁이 치열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에서는 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게, 뭐 고생한 직원들 성과급도 좋긴 한데, 뭐 고생했으니까 성과급 주는 건 맞죠. 그런데 이제 워낙에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자본 집약적인 산업인 거잖아요. 투자를 해서 설비를 늘려야 생산을 늘릴 수 있고, 그래야 그만큼 돈을 더 벌 수 있는 거라서 지금 이제 물 들어오는 시기에 그 번 돈을 어디에 쓰는가에 대한 이제 시각이 조금 엇갈리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노조도 성과급으로 40조 원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50조 원 돌파했고, 올해 영업이익 이제 전망치가 300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노조가 이제 성과급 상한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사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노조가 연간 반도체 영업이익을 한 270조 원으로 가정을 하고 성과급 재원을 영업이익의 15%로 이제 하게 되면 40조 5천억 원 정도를 이제 성과급 재원을 마련하게 되는 셈이거든요.
뭐 만약에 증권사 추정치대로 영업이익이 300조 원 시대를 연다고 하면 성과급 지원은 한 45조 원이 넘어요. 예.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큰 금액인지를 좀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 삼성전자가 연구개발 비용으로 쓴 게 37조 7천억 원이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많은 수준인 거고 그 삼성전자 주주가 이제 한 400만 명 정도 되는데 지난해 주주에게 배당한 총액이 11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거의 한 3배 정도가 넘는 수준인 거고 삼성전자가 이제 역대로 보면 이제 M&A를 했던 것 중에 굵직한 것들 2016년에 하만 인터내셔널 인수했을 때 쓴 가격이 9조 4천억 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2021년에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을 인수할 때 쓴 돈이 한 10조 원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 40조 혹은 45조 그 사이의 돈을 성과급으로 이제 배정하는 게 맞냐라는 논란이 지금 이제 종무토론방 같은 데 보면 엄청나게 이제 그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있는데 주주들이 네. 그 주주들 그래서 반응도 보면 굉장히 좀 싸늘하긴 해요. 투자를 해야 회사가 더 성장할 거고 회사 가치가 높아질 텐데 40조 원이면 반도체 관련된 뭐 설계 회사라든가 뭐 이런 거 하나를 살 수도 있는 규모다. 그러니까 이거를 성과급 지원으로 모두 써버리는 거는 주주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분석이 좀 나오는 거고 네. 최근 반도체 기업의 기록적인 성과가 사실 개별 구성원들의 노력도 물론 반영이 됐지만 AI 수요로 인한 호황 이런 외부 환경의 그 덕도 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부서 전체 실적에 따라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좀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S급 인재, 이제 정말 연구 개발을 하고 이제 시대를 앞서가는 이 반도체를 개발해내는 그럴 수 있는 인재를 붙잡는 게 이게 시급한 건데 그런 인재를 붙잡기 위한 성과급이라면 성과급을 인당 얼마라고 이제 일괄적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S급 인재들한테 훨씬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게끔 해야 된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기 네. 위해서는 개개인의 구체적인 성과 기여도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관리의 삼성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겠지만 이런 성과와 성과급이 아주 촘촘하게 정밀하게 연동되는 그 보상 구조를 설계해야 된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제 노조가 23일에 평택 캠퍼스에서 결의대회 열고 만약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이제 총파업을 강행한다라는 계획이거든요. 지금 삼성전자의 양대 노조 조합원이 전체 직원의 그러니까 전체 직원이 12만 8천 명인데 이 중에 한 절반 이상을 좀 차지를 해요. 만약에 노조가 예고한 대로 총파업에 나서게 되면 아마도 이제 생산 차질 불가피할 거다라는 우려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SK하이닉스 이제 채용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성과급만 두 자릿수 억대 몇십억씩 받으면 대학교 그러니까 이제 마치고 취업하려고 하는 분들 좀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입시 판도가 많이 바뀌겠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하이닉스 성과급이 쏘아 올린 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투자에 관련해서 자본 시장에서도 영향을 주고 있고 그 취업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지만 더 이제 앞서가 그 전 단계에 입시에도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SK 하이닉스가 위치해 있는 뭐 예를 들어 청주, 이천 공장 근처의 뭐 상권이라든가 뭐 거기에 이제 집값 이런 데도 영향을 주고 있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입시 판도, 입시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이제 높아진 건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의치, 한약, 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이과생들이 다 의대로 몰리고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이렇게 이제 의학 계열을 선호를 하는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졌고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미래를 놓고 보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이치, 한, 약, 수, 반, 그러니까 반도체의 반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뒤에 한약수를 빼고 아예 의치, 하이닉스 이렇게 붙여서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계약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건데 뭐 이 반도체 계약학과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뭐 대치동에서는 대비반 따로 개설되기도 하고 입시 컨설팅 반도 생기고 뭐 이런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반도체 계약학과라는 거는 대학기 기업과 이제 협약을 맺고 기업이 이제 채용했을 때 바로 쓸 수 있는 인재들을 이제 양성하는 학과예요. 그러니까 졸업하면 이제 바로 이런 이제 관련된 기업에 취업을 할 수가 있고 여기다 뭐 기업이라든가 정부, 지자체 이런 데들이 등록금 지원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학비가 거의 안 드는 학과인 건데 국내 반도체 계약학과를 보면 지금 이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들이 좀 많나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그리고 울산 과학기술원, 광주 과학기술원 이런 데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삼성전자랑 계약을 맺은 데인데 뭐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뭐 성균관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이런 데들
그 SK 하이닉스는 한양대, 서강대, 고려대 이런 데 반도체 공학과들하고 계약을 맺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 입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근데 이제 한양대 반도체 공학과만 놓고 보면 경쟁률이 그 한양대 의대 경쟁률이 4.43대 1이었거든요. 이거보다 지금 반도체 공학과가 훨씬 높았던 거예요. 예. 일단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졸업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국내 굴지에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네네네. 대기업의 취업이 보장이 되고 의대에 비하면 이 졸업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시간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아니면 비용에 비해서 반도체 쪽이 훨씬 가성비가 높다라는 이제 얘기가 좀 나오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두 이제 의대로 쏠리는 거는 그만큼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이제 전문직이니까 평생 직장이 보장된다는 그런 게 좀 컸었잖아요. 근데 하이닉스 성과급 하나로 반도체 계약학과가 뜨면서 이런 쏠림이 좀 완화되겠네. 그리고 공대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아지겠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는 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열기가 계속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업의 네. 변화에 따라서 선호하는 학과가 굉장히 많이 네, 이제 네. 달라지잖아요. 사실 한동안 이제 문송합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유행해서 저도 이제 문과를 전공했고 이제 문과를 전공하고 나와서 취업할 때 그 사실 문과생들 받아주는 데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특히나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뭐 상경계 법정계, 그러니까 법대를 졸업한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쉬웠지만 뭐 저는 영문학 전공이었는데 영문학 전공으로 갈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 문송합니다는 한동안 좀 이어져 오다가 제 기억에 이제 애플 이런 데들이 애플 생태계를 만들고 애플 생태계 기본이 사람에 대한 이해다 이러면서 또 약간 인문학에 대한 이제 조망이 좀 네네. 이루어지기도 했었고 최근 이제 개발자들에 대한 몸값이 굉장히 높아졌었잖아요. 하루만 개발을 한 경력이 있어도 채용합니다. 뭐 이러면서 대략 한 3, 4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이제 컴퓨터 공학과들이 굉장히 떴었는데 지금은 또 이게 AI가 코딩을 다 해주니까 컴송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이제 시대별로 보면 1960년대는 워낙 이제 경제 개발 시기였으니까 이제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초기 단계에는 화학 뭐 이런 데들이 화학과 이런 데들이 좀 인기였고 1970년대 뭐 중동 건설붐 일어나고 개발 사업 진행되고 이럴 때는 기계공학이라든가 건축학과가 좀 인기였고 1980년대는 물리학과, 전자공학과 이런 데들이 인기였고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지나면서는 이제 의학 계열이 좀 인기를 끌었는데 반도체 업종 호황이 지금 한 3년 정도 간다고 치면 반도체 계약학과 인기는 곧 한 3, 4년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기대하는 게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조금 다른 공학 계열로 이제 확산되지 않을까. 뭐 기계라든가 항공우주 뭐 이런 데들로 좀 이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공학 관련 산업이 고성장 산업으로 바통을 좀 이어받으면서 의대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이제 조금 계속 분산되는 트렌드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는데 이렇게 인재들이 의학 계열이 아닌 이제 공학 계열로 몰리고 이제 여기서 창업자들이 나오고 그 네. 창업자들이 창업한 기업들이 유니콘을 성장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정착이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긴 한데요. 물론 이제 반도체 업종이 호황을 이루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양극화라든가 뭐 IT 업종이 아닌 업종에 대한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정 지역의 집값 상승 뭐 그리고 한국 경제가 너무 반도체 산업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도 있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의대 vs 공대로 가면 공대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이게 조금 다른 그 반도체 이외의 학과로도의 관심으로 좀 확산이 되고 뭐 어쨌든 성과급 많이 받으면 돈 쓸 테니까 그러니까요. 소비 진작 효과도 네.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협력업체 그리고 장비업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소부장업체 이런 데들까지도 낙수 효과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요거와 관련된 벤처기업 스타트업이 이제 증가하고 이러는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면서 이게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에 좀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면 SK 하이닉스의 성과급으로 시작된 이제 그 그러네요. 선순환 효과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기대를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런 거 보면은 변하고 있네요. 메모리 강국에 대한 현실판 오늘 이야기 정말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앞으로 뭐 다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네, 권소연 마케팅 센터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